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6월에 공모주들은 뭐가 있는지, 괜찮은 놈이 나왔는지 벌써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미리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기업 6개, 스펙 3개의 공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부터 일정을 2번이나 연기한 비플라이 소프트, 레이저셀, 위니아 에이드, 재수하는 보로노이,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스펙은 교보 스펙 12호, KB 스펙 21호, NH 스펙 23호가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레이저셀부터 KB 스펙 21호까지 일정이 마구잡이로 좀 겹쳐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수용 예측 결과가 확실하게 차이가 벌어져서 버릴 종목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극명히 결과가 좀 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공모주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요. 6월에 관심 가져볼 만한 공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계좌를 우선순위로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한 퓨얼셀입니다. 2019년 12월 범한 산업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사업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잠수함용 연료전지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수중에서 전기를 생산해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를 만드는 거고요. 건물용 연료전지는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에 설치를 해서 건물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건물에 온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은요, 말 그대로 수소 전기 차량에 수소를 공급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 중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이 회사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주는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세계에서 독일의 지멘스와 범한 퓨얼셀 2개뿐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의 목표 시장은 당연히 국내 잠수함정들이 되겠고요. 즉, 전방산업이 방위산업이라는 거죠. 주요 고객은 당연히 정부일 거고요. 그래서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부는 정부 계획에 맞춰서 개발과 생산이 진행되며 정부 통제하에 가격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해군 잠수함정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장보고2 사업에는 연료전지 모듈로 독일 지멘스 제품이 다 탑재가 됐고요. 장보고3 사업에는 바로 범한 퓨얼셀의 연료전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내에서 추가 6척이 건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의 매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근데 확실히 범한 퓨얼셀은 국내 방위 산업의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분야는.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아직은 경제성이 확보되지가 않아서 설치 의무화 시장과 정부 지원 사업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치 의무화 시장의 경우 규제에 의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가 존재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기관이 대상 건물이 되겠고요.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정부의 지원 없이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아직은 성숙기에 접어들려면 멀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회사가 선박용 연료전지와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 등등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6월에는 삼성중공업과 중대형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분위기에 너무 잘 엮일 수 있는 섹터예요. 좀 미래성이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이 수소 관련주로 대박났던 공모주가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죠? 일진하이솔루스. 과연 범한 퓨얼셀은 제2의 일진하이솔루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진하이솔루스는요, 국내 유일의 수소차 연료탱크 제조사예요. 현대차에 독점 납품하는 회사고요. 당시의 시장 분위기, 공모주 열기 다 좋았고요. 한창 수소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부와 현대차가 표명하던 시기라서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고 상장일의 성과도 매우 좋았었죠.
국내 유일의 수소차 연료탱크 제조사인 일진하이솔루스 대 국내 유일 잠수함용 연료전지 제조사인 범한퓨얼셀. 구체적인 사업 분야로 보자면 범한퓨얼셀이 조금 진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좀 수소로 잘 엮여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매출액과 2021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의 매출액이 확실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율이 높은 수소 충전소의 매출 비중이 좀 커지면서 단기 순이익률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 방식으로는 EV 에비타를 활용했는데 일진 하이솔루스 때도 그랬습니다. 네, 산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번 봤어요. 적용 에비타는 범한퓨얼셀의 경우에 2022년에서 2024년 예상 추정치를 20% 현가화해서 평균치를 활용했더라고요.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인데 미래 추정치를 썼다고? 또 공모가에 욕심을 내는 건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일진 하이솔루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예상 추정치를 20%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더라고요. 자, 여기에 EV 에비타 거래 배수는 범한퓨얼셀 35.61배를 곱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37.2배. 그래서 아주 오버스러운 수치는 아니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우선 봤고요. 할인율도 높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41.85%에서 27.76%. 그래서 산출된 공모가 밴드는 32,200원에서 4만원인데요. 쭉 봤을 때, 플로우를 쭉 봤을 때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내용 보겠습니다. 총 213만 6천 주를 공모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됩니다. 공모가 밴드는 32,200원에서 4만원.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854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3,507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NH, 한투, 하이, DB금융투자에서 청약 가능한데요. 배정 주식수가 NH만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청약에 참여를 할 때 경쟁률이나 청약 건수를 잘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5.80%인데요. 그 중에 기존 주주의 비율 13.02%가 존재합니다. 총 유통 가능 금액은 즉 유통 시총은 약 1256억 원 가량이 되겠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의 수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아야 상장일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잘 나오기를 바랄게요. 다음 비플라이소프트는 일정을 2번씩이나 연기를 하고 6월에 진행이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비플라이소프트의 주가가 거의 9% 올라서 그나마 12,9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종가. 근데 공모가 밴드 하단은 16,500원이고요. 밴드 하단 가격이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높기 때문에 굳이 공모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는 회사냐면 미디어 빅데이터와 AI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구축,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뉴스 저작권 유통이나 고신문, 고문서 아카이브 구축,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네요. 미디어 플랫폼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범한퓨얼셀과 일정이 겹치는데 당연히 범한퓨얼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총 100만 주 모집하고요. 구주 매출 10%, 신주 모집 90%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회사 대표이사인 임경환 씨고요. 유통 가능 물량,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존 주주 47%나 되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61.86%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공모가 상단 기준 약 752억 원.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레이저셀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저셀이라고 해서 저는 피부 미용기기 관련 업체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면 광원, 에어리어 레이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레이저를 면 단위로, 점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로 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칩과 반도체 기판을 접합할 때 쓰이는 기술이라고 해요. 반도체 칩이 적층화,
위로 여러 겹 쌓아 올리는 그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칩을 기판에 잘 붙일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장비는 주위에 대기를 가열해서 붙이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기판부터 칩 패키지까지 전체 부위에 다 열이 다 가해지다 보니까 휘는 현상을 잡아내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물질마다 휘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면 레이저로 해결한 업체가 레이저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본딩 부위, 즉 접착 부위에만 딱 레이저를 쏘아서 붙이고 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레이저를 쏘는 면적의 동일한 빔 균일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수많은 자체 발광 마이크로 LED 픽셀을 짧은 시간에 불량 없이 기판에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또 2차 전지 분야에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요, 이 접착 장비로는 일본의 도레이, 파나소닉, 시바우라 등의 장비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레이저셀이 이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찾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싶어지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모 시점이 조금 빨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적자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A 등급을 받고 기술평가 특례 상장을 추진한 건데 이 경우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미래 추정 순이익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시면 22년에서 24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평균치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도 할인율이 공모가 상단 기준 15.48%밖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정치를 활용했다면 양심상 할인을 좀 넉넉하게 줘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속한 산업이 나쁘지는 않고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일본 장비들을 앞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공모가에 이어서 공모 개요도 살펴보겠습니다. 총 160만 주를 모집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됩니다. 공모가 밴드는 12,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고 공모 금액은 밴드 상단 기준 약 22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44.19%,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는 것 같네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25.20%로 높고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2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사의 제품들, 위니아 딤체와 위니아 전자의 가전제품들을 유통하고 물류를 다 책임지고 또 AS 서비스까지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서비스 사업 쪽을 보시면 대유 위니아뿐 아니라 애플 공인 서비스, KT 단말 교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AS 기반이 없는 글로벌 가전회사들 있잖아요. 애플이나 일렉트로룩스, 테팔 등의 AS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고요. 또 KT 가입자 대상의 단말 교체 프로그램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완전한 자기 사업은 없는 거네요. 하지만 대유 위니아 그룹의 유통과 물류를 다 책임지면서 또 애플 공인 서비스를 직영하면서 꾸준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25.2%,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61.2%를 기록했어요. 다만 그 증가율이 점차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애플 서비스와 단말 교체 프로그램 매출이 2019년부터 시연이 되면서 절대 금액의 증가가 빡 2019년과 2020년에 나타났고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규 사업 내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큰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은 앞으로 계속 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성이 아주 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할인을 조금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19.40%거든요.
아주 낮지는 않지만 20% 미만이면 조금 아쉽다 싶어요. 그래도 미래 추정치가 아닌 현재 실적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 내용 보시죠.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14,200원에서 16,200원을 제시했습니다. 밴드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869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2,495억 원 정도가 되겠어요. 유통가능 물량은 33.28%, 기존 주주는 0.18%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그나마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유통가능 금액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8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이 공모가를 그나마 적정하다고 평가를 해준다면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로노이 재수생입니다. 대명에너지의 길을 걷고 있어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해서 비임상이나 초기 임상 단계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이뤄내겠다는 사업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파이프라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표적 치료제를 만드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 세포 내에는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약 550여 개의 인산화 효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산화 효소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병을 치료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 키나아제, 인산화 효소 키나아제는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표적이 아닌 정상적인 키나아제를 잘못 억제하게 되면 오히려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로노이가 개발한 키나아제 프로파일링이라는 핵심 기술을 활용하면 딱 바람 돌연변이 키나아제만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요거를 선택성이라고 부릅니다. 보로노이는 선택성 높은 치료제를 빠르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 거고요. 그리고 뇌까지 암이 전이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치료 약물의 뇌투과율 또한 표적 치료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보로노이는 뇌투과도가 높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투과율 예측 알고리즘을 구축해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해외 3건, 국내 1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고요. 23년부터 24년까지 추가 8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RIPK1이 올해 가장 유력한 기술 수출 후보라고 합니다. 매출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오 기업이야 워낙에 불확실성이 크고 적자도 계속되는 모습이 당연시되듯 나타나고 있고 특히 보로노이는 수요 측에서 이미 참패한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딱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명에너지처럼요. 공모가 낮추고 공모 수량도 줄이고 이것저것 다 손을 봐서 다시 도전을 하긴 한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공모를 꼭 진행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22년 1분기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적자가 지속되면서 누적 결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결국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이 필요해도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면 공모밖에 답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공모 개요쭉 한번 보시고요. 3월 공모 철회했을 때의 증권 신고서와 이번에 달라진 부분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공모 수량이 줄어들었고요. 기존 주주 중에서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추가적으로 참여한 몇몇 분들이 계신 덕분에 유통 물량이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 시에 할인율을 대폭 올려서 공모가 밴드도 10,000원가량 낮아지기는 했고요. 근데 대명에너지도 이렇게 대폭 손봐서 다시 진행을 했지만 상장일에는 사실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다 풀리고 난 뒤에 다시 올라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보로노이는 대명에너지보다도 기존 주주 비율도 높고 또 유통 가능 금액 수준도 크고 조건들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기대되는 부분이 더 없기는 하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 스펙 3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12호, KB제 21호, NH 23호. 모두 보시면 공모 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가게 되니까 소형 스펙에 대한 이상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스펙 본연의 성격에 맞춰서 장기로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스펙들은. 이 중에서 발기인 SBI 인베스트먼트는요. 스펙에 참여한 과거 몇몇 이력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NH 스펙 14호 현대무백스와 합병을 이끌어낸 발기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 밖에 토박스 코리아, YIK 괜찮은 기업들과 합병을 성사시킨 이력들이 있어서 그나마 관심이 조금 가네요. 네, 넘어가서 마지막 코난 테크놀로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업체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주요 제품을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놨더라고요. 먼저 딥비전, 딥러닝 기반의 얼굴 및 객체 인식 모델을 적용하여 사진과 영상 속 얼굴, 객체, 상황 등 다양한 멀티모달을 식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공, 방송,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에요. 다음, 딥스피치.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음성 파일로 변환해 고품질 음성 데이터 구축과 손쉬운 콘텐츠 제작을 이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메타버스, 아바타, AI 인간 이런 분야에 필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다음, 딥텍스트. 인공지능 기반의 심층 텍스트 검색 및 분석을 통해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오늘의 키워드를 분석해서 딱딱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국내외 2,500여 곳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요.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고객사 절반 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 고객으로 높은 고객 충성도도 구축이 됐고요. 또 표를 보면 수주를 따는 기관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 국방, 디지털 트윈 분야로까지 활동 반경을 좀 넓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국방 분야를 이미 뚫어놨다는 게 이 회사의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국방 분야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아무 소프트웨어나 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육군 교육사령부의 밀리터리 이미지넷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코난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상 상황 감지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AI 기반의 고장 수명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AI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로 항공기와 도심항공 교통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 사고 방지뿐 아니라 최적화된 정비 시점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항공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현장 시뮬레이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항공산업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면 신규 사업 쪽에서도 앞으로 유망한 사업 분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또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AI 기반의 회사들은 순이익을 달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2020년과 2021년 단기 순이익을 시현했더라고요. 2019년부터 꾸준히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보면 22년 1분기 기준으로는 순손실을 기록하긴 했는데 매출 인식이 1분기보다는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1분기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2.6%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오랜만에 조금 관심 가는 기업이 나와준 것 같아요. 코난. 이름도 뭔가 마음에 드네요. 공모가는요. 순이익을 시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추정치를 땡겨서 썼더라고요. 할인율은 37.59%에서 25.70%. 적당한 수준이고요. 왜 미래 추정치를 썼지? 좀 욕심인가 싶기도 한데 앞에서 적자면서 추정치 땡겨 쓰고 할인율은 코난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낮았던 기업들을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를 좀 미리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추정치를 쓴 것 같고요.
네, 공모 내용 보시면 신주 모집 100%고요. 하도 구주 매출이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다들 구주 매출은 안 하기로 약속을 한 건지 6월에는 구주 매출이 거의 눈에 띄지 않네요. 네,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5,000원이고요.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약 300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1,420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한 투에서 청약 진행되고요. 배정 주식수가 30만 주밖에 안 되네요. 유통가능 물량 23.69%고요. 기존 주주 비율 3.62%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괜찮네요. 유통가능 금액도 6월 공모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약 336억 원. 제 기준에서는 6월 공모주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 규모가 작다는 게 문제죠. 여기까지 보고 길고 길었던 오늘 내용 한 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는 업종에 속한 공모주는 범한 퓨얼셀, 레이저셀,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가 되겠고요. 공모가는 범한 퓨얼셀과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무난해 보였어요. 위니아 에이드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고요. 구주 매출은 비플라이 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겠고요. 유통 물량과 유통 금액 측면에서 이 중에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코난 테크놀로지 되겠고요. 그 다음 위니아 에이드. 유통 가능 비율이 아주 낮지는 않은데 기존 주주 비율이 그나마 거의 없으니까 위니아 에이드도 한번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한 퓨얼셀이 수소 관련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저의 원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위니아 에이드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이 정도를 관심 공모주로 꼽아볼 수 있겠고, 레이저셀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조금은 떨어지는 듯 합니다. 반도체 칩 접착 분야에서 일본을 대신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 시점에서의 판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계좌는 아무래도 한국투자증권을 우선순위로 두고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한 퓨얼셀과 코난 테크놀로지를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한 퓨얼셀의 배정 주식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NH이기 때문에 NH도 없다면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증권은 20일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20일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내가 없는 다른 증권사 계좌부터 다 먼저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삼성증권 계좌를 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청약이 진행되는 한국투자증권 한투는 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약 한도가 매우 낮다는 거 매번 경험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자, 보면 우대 100% 등급을 만들려면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주식 약정 3천만 원 이상을 하시면 되고요. 우대 200% 등급을 만들려면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주식 약정 1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약정 1억 원이라는 건 매수하고 매도 합쳐서 1억 원이라는 뜻이에요. 5천만 원어치 사고 팔면 1억 원이 되겠죠. 5월 말까지 1억 원 약정을 하면 6월 공모주부터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보통 이 매매를 할 때 단기 통한채 ETF를 많이 활용합니다. ETF는 우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 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주식 매매 수수료만 내면 되거든요. 수수료 우대 혜택을 한국투자증권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이 ETF 매매를 통해서 주식 약정 채우고 우대 등급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통한채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실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그냥 코덱스 200 ETF 이런 거 매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 증시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샀다가 손실 나면 공모주 우대 맞추려다가 손해만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채권 ETF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데 채권도 금리 인상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만기가 긴 국고채 ETF 이런 거 하시면 위험하고요. 만기가 짧은 단기 통한채로 접근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네요. KB스타 단기 통한채나 타이거 단기 통한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몇 개 상품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영상 누가 진짜 과연 이걸 다 시청할까, 다 들어주실까 싶을 정도로 길어져서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비하는 와중에 증권신고서 제출한 기업이 또 나왔어요. 넥스트칩, 자율주행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라서 관심 갖기에 충분한 회사가 되겠고요. 6월 21일에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제가 일정에 맞춰서 추가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한여름처럼 덥기 시작인데 6월에는 정말 공모주로든 개별 종목으로든 더위 싹 물리칠 수 있게끔 시원하게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